일단 이번에 임장 갔다 왔는데 일단 분위기가 다소 좀 침체돼 있는 곳이 바로 여수예요. 아무래도 그 여수, 순천, 광양 이 세 지역이 모두 다 이제 공급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여수에 대한 지역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지역에 임장 갔을 때랑 전혀 다른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입주가 더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모니터링 좀 잘 해보면은 좀 좋은 물건을 좀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여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8년도 4월에 여수, 여천, 여천군 통합되어서 현재 여수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의 남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땅끝마을까지 이동을 해야지 보이는 곳이 바로 여수인데 바로 위에 순천과 광양, 여수 이렇게 세 지역이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여순광이라고 이제 표시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인구가 여수만 보고 보면은 그렇게 막 큰 도시는 아닌데 요 세 개 지역을 다 합치게 되면 약 70만 정도 인구가 되다 보니까 이 세 지역을 합치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 무시 못할 만한 이런 대규모 지역이 좀 되는 곳이 바로 여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화학이 이 메인 곳이다 보니까 여기 바로 이제 여수국가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대기업들 이제 화학 기업들이 많이 이제 밀집을 하고 있어요. GX 칼텍스라든지 LG화학, 롯데케미컬, 하나케미칼 이런 이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약간 부유함이 가득한 이런 도시가 바로 여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 이제 KTX역이 들어왔는데 그때 여수 엑스포가 2012년도에 유치가 되면서 관광 산업들이 굉장히 좀 가속화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점에 이제 그 노래로 되게 유명한 그 여수 밤바다 여수 맞나? 그 노래도 장범준 씨가 이제 한 그 노래까지 되게 퍼지게 되면서 굉장히 여수에 대한 관광 시설들이 많이 유명해지게 됐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갔다 오게 된 곳이 바로 이제 여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가볍게 여수에 대한 공급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나 순천, 광양 요 세 지역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덜 들어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공급량 때문에 좀 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이제 큰 리스크는 없다고 좀 보여지는데 광양이나 여수가 2021년도에 좀 공급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21년도 이제 하반기다 보니까 웬만한 애들은 이제 입주가 좀 되고 나머지 애들이 조금 이제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광양 쪽 공급을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약 현재 대비 17% 정도 되는 이상의 세대가 이제 공급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광양인데 지역적으로는 가장 이제 작은 규모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섰었는데 8개 택지 개발 지구인가 그 정도 조성을 해가지고 약 한 3만 세대가 좀 넘는 그 정도 이제 공급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내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언제 이제 공급이 될지는 모르는 부분인 거고 계획만 나온 거고 지금 기장에서는 인허가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만 조금 살펴보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순천 같은 경우는 큰 리스크는 없지만 여수와 광양 그 두 지역에 대해서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세 개의 지역을 묶음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은 투자자들이 꺼려지는 곳이 바로 이 지역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개요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세에 대한 흐름을 보고 이제 광양은 좀 제외하고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이나 사실상은 비슷한 흐름을 대부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여순강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 그때 또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이 택지개발지구 이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 공급도 워낙 많기도 했었고 근데 그 시점 순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여수라든지 광양 같은 경우는 약간 순천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개의 지역이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구가 좀 변하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지역은 지역 내에서만 조금 움직이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 외부에 있는 지역들을 약간 빨아들이기는 조금은 주변 배후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소규모 도시들이다 보니까 일단 요 세 지역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순강에 대한 이 공급 때문인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처럼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던 그 매수에 대한 흐름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는 구역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지표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수지와 주변에 대한 최고가와 인접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인구가 30만이 조금 넘는 이제 진주시.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남도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동쪽에 순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대로 놓고 보시면은 저렴한 금액대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 여수 같은 경우도 5억대 후반에 되어 있는 시세되는 게 한 4개 단지 정도가 되고 순천 같은 경우도 5억 후반에서 7억까지 되는 게 바로 4개 단지 정도가 되고 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분위기에 비해도 일단 신축 아파트 좋은 곳에 위치한 곳은 계속해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고 높은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수랑 순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수에 있는 이 아파트들을 보면은 이 웅천동에 있는 곳이 좀 약간 아파트 좀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웅천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여수에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조성되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정말로 이제 좋은 이런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그 일자리와 그리고 관광지 요 두 가지 테마를 놓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일자리 자체가 워낙해서 크고 또 대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부로 인한 산업단지가 광양까지도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광양 제철소가 있고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율촌 산업단지가 이제 집되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중심부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여수와 순천 그리고 광양 요 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이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좀 같이 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주거단지의 테마로서 접근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되게 좋은 곳 순천이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광양 같은 경우는 일자리 테마로 보고 여수 같은 경우는 일자리와 관광산업단지 이렇게 두 가지의 테마를 놓고 이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수에서 그 워낙 또 고소득층 이제 일자리들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주셔서 알게 됐는데 여수에서 뭐 돈 자랑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 또 다른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지난번에 이제 거제도에서도 그만큼 거제도도 이제 강아지가 현금 많이 들고 다니는 이런 얘기도 좀 있었었는데 어찌됐건 여수도 그렇게 이제 고소득층이 많은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 산업단지가 크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한번 어떤 주거 단지별로 어떤 특색이 있고 어떤 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주거 단지를 좀 나눠보게 됐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테마를 놓고 좀 접근을 해봤는데 일단 여수 같은 경우는 원도심 주거지. 그래서 여기 중심부에 보시면은 요렇게가 원래 원도심에 있는 주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신흥 주거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높은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지역 바로 웅천지구 이제 바닷가랑 근처하고 있죠.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중림지구라는 것이 이제 신흥도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별도로 이제 관광단지 테마로 인해서 여수 엑스포역과 돌산읍 소동, 국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수 같은 경우는 이 삼면이 모두 다 바다로 근데 인접이 돼 있거든요. 삼면이라 보기도 뭐예요. 거의 이제 사면이 다 이제 바다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주거단지 역시도 바닷가랑 인접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것과 동시에 남쪽이 바다뷰가 보이는 이런 단지들도 제법 많이 있다 보니까 선호도도 되게 높고 주거지로서 되게 프리미엄 가치를 놀려주는 이런 단지들도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수가 순천보다는 약간 주거지로서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수 바로 이제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거든요. 거기는 약간 그 전라남도 여순강의 교통의 약간 허브 역할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는 이제 호남 고속도로라든지 남해 고속도로라든지 순천 완주 고속도로가 모두 다 순천을 지나가요. 근데 여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런 유명한 이런 고속도로는 없고 이제 국도 타고 올라가서 순천에서
타고 환승을 하는 것처럼 이런 개념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공항도 있고 KTX 전라선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이런 철도 교통이라든지 항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괜찮은 그 도로 교통에 대한 단점을 조금 이제 올려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역들에 대해서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웅천지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웅천지구는 여수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리딩을 하고 있고 여수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약간 동경하고 프리미엄 단지로서 이렇게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제 웅천지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가에 인접하고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바닷가 프리미엄이 돋보이는 이런 지역인 하나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중심부에 이제 공원이 있고 바닷가 공원이 있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 그리고 동쪽에 아파트 단지 그리고 중심부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많이 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 말고도 생활형 숙박시설 역시도 주거 목적으로서 같이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이런 공급 시설까지도 같이 좀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얘기 좀 들어와가지고 어찌됐건 다시 이어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 생활력 숙박 시설들이 여기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에 대한 이 모습을 더욱더 이제 가치 있게 좀 올려주게 돼요. 원래 여기 용천지구라고 하는 곳이 그 해운대처럼 약간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곳이 이런 테마로 좀 접근했다 보니까 아직해서 도시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사 시설만 좀 눈에 보여지긴 하지만 앞으로 올라가는 이런 단지들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단지들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몇 년 후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도시가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굉장히 가치가 더 있어지는 그런 단지가 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여수에서 가장 높은 이런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웅천 포레나 2단지 여기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실거래가 찍혔는데 8사 기준으로 거의 한 5억대 중반에서 7억까지도 일단 매물이 나와 있고 거기 뒤에는 약간 테라스 단지들에서 저층 아파트들이 좀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토지를 더 많이 물고 가는 게 있다 보니까 금액대가 훨씬 더 비쌉니다. 7억에서 9억 정도 나와 있는 이런 매물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에 유일하게 조금 주거용 아파트들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포레나지 같은 경우인데 전용 면적 한 84 정도 되는 아파트 기준 한 25평 정도 되는 이런 애들이 한 3억대 초반에서 4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 그런 오피스텔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일부는 바다뷰가 나오다 보니까 이 고가의 시대에 나와 있는 애들은 바다뷰가 되게 좀 이쁘게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말고 또 별도로 이제 신형 웅천, 지웰 2차, 3차, 1차 이렇게 세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다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학군적인 부분들에 대한 수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예전에는 그 웅천이 그 뜨기 전에는 여기에 먼저 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약간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좀 조성된 이런 가격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가격대 보시면은 많이 올랐죠. 연식은 그래도 한 6년, 7년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 단지도 있는데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들어온 데들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그래도 연식 대비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주변 인프라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15층짜리 여기는 한 28층, 29층짜리인가 이제 고층으로 좀 돼 있어서 뒤에 있는 애들까지도 다 바다뷰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구조로 좀 조성을 했어요. 근데 혹시 지금 제 방송은 좀 들리세요? 얼굴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방송이 들리면 되거든요. 혹시 이거 한번 이 유튜브 채팅창으로 좀 말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방송 자체가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얼굴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럼 일단 이어서 진행할게요. 잘 들린다고 일단은 말씀을 주셨는데 얼굴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별도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네,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중심에 있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사실 그 생숙 쪽에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또 원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제 레지던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적은 이제 주거용 시설이 아닌데 약간 주거용 투자가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약간 편법처럼 이걸 주거 목적으로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얼마 전에 이게 대책이 좀 나오게 됐죠.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제
용도 변환을 해주게 되는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수기에 대한 리스크 중 하나는 약간 그 세입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일단 세입자가 대항력을 얻기도 좀 어렵고 또 전입신고라든지 뭐 확정일자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주거용 대비해서는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용도 변경이 바로 주거용으로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도 오피스텔처럼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골드 클래스라든지 이건 얼마 전에 이제 분양을 했죠. 되게 가격대도 비싸요. 그리고 자이, 트리마제 이런 아파트 대체가 되는 폐형대가 이제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욱더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생활력 숙박시설 좀 약간 소형 폐형 이런 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위탁 같은 거 좀 진행을 해가지고 별도의 목적으로 정말 원래 목적은 레지던스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곳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위에는 약간 상업시설도 되고 있어서 여기도 이제 나름 이제 방 3개짜리 오피스도 여기 올라오고 있는 단지가 있거든요. 주변에 상업용지들과 함께 그리고 전남대 병원이 바로 여기서 올라오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애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좀 덜 낮은 상태다 보니까 금액대로 보면은 이제 방 3개짜리가 4억 정도라고 하면은 약간 부담되는 금액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웅천에서 넘어가서 바로 이제 두 번째 테마인 중림지구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중림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그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약간 택지개발지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 모습이 지금 중림 2지구가 먼저 입주했고 그리고 여기 아래 중림 1지구가 지금 계획이 돼서 약간 텃닦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펜스를 딱 쳐놓고 여기까지는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왔고 여기 아래는 앞으로 이제 분양이 공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단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 자체는 되게 좀 활성화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여수 힐스테이트 젠트리스 중림 이제 막 입주를 좀 준비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이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가 이 중림미지구 기대되는 곳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하긴 이 단지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웠게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바로 중림 터널이라고 하는 이제 우회도로가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타고 그 산업단지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좀 가깝다 보니까 원래 중림 여수에 대한 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일자리로 가는 이런 교통 정체 구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원도심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내부적인 인프라는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와 그리고 나름 브랜드 아파트와 그리고 우회되는 이 도로로 인해서 일자리까지 가는 이런 혜택을 좀 누리는 곳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도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는 건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제 양우 내안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중림 일주가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학교 부지는 이제 부동산 에스케스는 초등학교를 말씀 주시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중심 산업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까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중심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게 있어서 가격대가 지금 괜찮은 가격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영 아파트 1단지 같은 경우도 이게 분양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년을 마치고 나서 분양 전환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대단지다 보니까 20평대, 30평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동별로 약간 시세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이런 민영 아파트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낮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림에서는 그나마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부영 1단지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림이랑 웅천지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도심 쪽에 있는 단지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여수시청 근처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여수시청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서쪽으로 인한 이 아파트 단지들이 좀 밀집되는 곳인데 학동, 선원동, 안산동 이렇게 세 개 동이 이제 모인 곳이 바로 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혹시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잠깐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수시의 선호 주거 지역으로 이제 손꼽히는 곳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중심부 상권들도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으로 있는 이 아파트들이 물론 이제 그 회사들에 대한 사택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 민영으로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입지도 되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저기 상권 바로 중심부의 남단에 있는 분양 아파트 1차, 2차, 5차 이렇게 단지가 일단 위치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 금액대로 보시면은 연식이 그래도 한 16년 차 정도 된 이런 아파트 단지가 84 기준으로 2억대 후반 정도 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금액대가 대법 짱짱한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인프라가 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일단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이 원돈심에서는 이제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 요 가격 여기 단지가 이제 84 기준으로 3억대 중반에서 이제 4억대 초반까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단지의 민영 아파트에 그래도 위치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되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약간 선호도도 되게 높은 곳이 바로 이제 파밀리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바로 위에 학동 이편한 세상이 이번에 이제 입주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좀 있으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사 수요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고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갭 투자하기는 좀 좋진 않죠. 왜냐면은 계속해서 전세 물건들이 아까 전에 그 힐스테이트 단지도 그렇고 여기 이편 세상도 그렇고 입주가 좀 몰려 있는 것들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이편 세상에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파밀리에 대한 입주 자체도 같이 좀 반사이즈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여기는 이제 전남병원도 있고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다 근거리 내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좀 괜찮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장성우미린이 있고 거기에 암단에 보면은 여수 부영 애시양 1단지, 2단지가 분양을 좀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분위기가 여수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2023년도 5월에 준공이 되고 그때 후분양이 될 거라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